본인들이 탄핵의 사유로 가장 무거운 사유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판례를 미루어 봤을 때 윤석열의 다양한 탄핵 사유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상병과 관련된 이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대로 하자!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자의 김은진입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수사의 핵심은 작년 있었던 최상병 사망과 관련돼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법상의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요.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요. 이종섭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고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검찰도 아니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돼서 본인이 수사도 받기 전에 호주 대사로 가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고요. 수사에 필요에 의한 경우에도 과연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느냐와 관련돼서요. 2007년도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판례에는 뭐가 있냐면 내사 중인 사람, 그러니까 공식적인 수사도 아니고 내사 중인 사람의 경우에도 수사에 필요가 있으면 출국금지를 한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럼 그 판례를 미뤄봤을 때 이종섭은 당연히 출국금지를 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3월 4일에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고 3월 6일에 자진 출두를 하고 7일날 출국금지 해제를 한 거죠. 자진 출두를 해가지고 4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근데 이 사건이 4시간 조사를 받아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작년 7월 19일부터 해서 거의 반년 이상을 끌어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한 번 4시간 동안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해외로 도주를 하는 경우에는 강제 송환을 하잖아요. 강제 송환을 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인터폴, 경찰들이 나라마다 있는 경찰들 간의 협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인터폴이라고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폴을 통해서 협조를 얻어서 사람을 잡아서 강제 송환하는 경우가 있고요. 국가 간의 범죄자 인도 조약에 따라서 범죄자를 잡아서 송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 2 경우 전부 다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인데 범죄자예요.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외국에서 그 사람이 주장하기를 지금 이렇게 나를 잡으러 오는 거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유가 있어서다 라고 하고 그걸 설명을 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니까 송환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도주하고 나면 권력형 범죄자들은 마치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인도가 거절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해외로 도주를 하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조현천, 그 계엄령 문건 썼던 조영천이 미국으로 도망을 갔을 때 우리가 범죄인 인도를 요구를 했는데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작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자진 귀국했죠. 저는 이 자체가 탄핵 사유에 가장 가까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를 탄핵을 할 때요. 5가지 탄핵 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인정을 했는데 그때 했던 게 최순실의 국정농단이었고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던 기준이 있습니다. 최상병과 관련된 지금 1년의 사건들이 그 기준하고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탄핵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해서 그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보내고 그래야 나중에 들통이 덜 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한 일을 벌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윤석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할 때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국정농단에 대해서 국회와 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결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범죄자로 구속되거나 기소가 됐다는 거죠. 이거는 박근혜가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러한 비협조적인 이면에는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고 결국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파면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그대로 윤석열에 비춰보면 국회와 언론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최상병 사건 관련자들이 문제들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윤석열이 별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비협조적이라는 거죠. 비협조적이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거고 따라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거 자체는 우리에게는 탄핵과 관련된 이미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판례를 미루어 봤을 때 윤석열의 다양한 탄핵 사유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상병과 관련된 이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탄핵의 사유로 가장 무거운 사유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자꾸 축소하려고, 이걸 수사 과정도 계속 축소하려고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건이 점점 배후가 드러나고 실제로 수사 외압이 있었고 이것이 장관의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연관이 되어 있고 대통령이 극노했다라는 표현까지 막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소하고 숨겨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실에서는 자꾸 이거를 별일 아닌 것처럼, 장관 책임이 아닌 것처럼 그런 변명을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공수처 수사를 제대로 해야죠. 지금 현재 공수처가 공수처장부터 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 22대 4월 10일 총선에서는 반드시 윤석열 탄핵 국회를 만들어서 이 사건도 정말 명백하게 밝혀지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